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77주년 국군의 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훈장을 받으며 한 말입니다. 국가에 국민에 충성한다는 뜻이겠죠. 불과 1년 전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가 행진을 열고 국민이 쥐어준 권한을 자기 권력인 양 한껏 과시했습니다. 방탄 차량에 올라 진한 선글라스를 쓰고 손을 흔들던 윤석열이 매우 거북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국군의 날 행사로 그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듯 한데요.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갖은 풍랑을 뚫고 다시 제자리를 찾은 대한민국 군대가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 그리고 그 답은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일 것이라 믿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정치하는 언니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윤석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매일매일 그랬나보다 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됐었는데 네. 그 윤석열이 서울 구치소의 교정 직원 7명을 콕 집어서 24시간 동안 사적인 심부름을 맡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정 직원의 내부 제보를 통해서 나온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윤석열이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한 거죠. 7명 직원들을 3교대로 24시간 동안 자기 수발 들게 한 거잖아요. 예. 그야말로 시중을 들게 한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탄핵 이전이다 보니까 뭐 그냥 여전히 대통령님 하면서 사실은 수형 번호로 불려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님 하면서 옆에서 그냥 수발을 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그게 이제 특혜가 된 거고 이 직원들은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서울 구치소장이 시켰을 것 같은데 이제 직권남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 현직 교도관을 인증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무슨 게시판 같은데 이 글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정 보안 직원 7명이 차출돼서 그러니까 도우미처럼 공무원을 활용했다. 네, 그게 예. 이제 현직 교도관이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그 누리집 카페 게시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댓글이 맞습니다. 댓글조차도 현직 교도관들만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댓글 자체가 실상은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하고 싶어서 했겠냐. 현직 대통령이니 어쩔 수 없지 했지. 이런 댓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 의혹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제 외부의 미용사 이제 손질을 받았다는 그 의혹, 또 CCTV 없이 4개의 또 홈거실, 또 여러 명이 쓰는 방을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게 머리가 그렇게 말끔하게 그냥 맞아요. 완전 그 드라이한 머리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교정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직원들도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내란 수괴잖아요. 근데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전 국민이 피해자인 거거든요.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고 그래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것을 이걸 인정을 해서 법원에서도 각 10만 원씩 이제 그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네, 판결이 맞아요. 있을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도관들도 다 피해자인 건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발을 든 거거든요. 정말 그런데 이 글이 게시가 된 게 4월 4일 탄핵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날까지 버텨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이 돼서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대통령으로 돌아온다면 만약 이 글을 썼으면 또 이거 색출해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진실도 밝혀지지 못했을 텐데 그때까지 벼르고 벼르다가 딱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걸
보고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때까지 이 교도관들도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52일간 이제 근무 일지가 지금 한 건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이 부분이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그 근무 일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기록을 하는 것도 있지만 평등하게 모두에게 공유가 되어야 할 것인데 특히 그 안에서 근무일지라는 것도 보안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작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기록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면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52일 동안의 공백이 우리가 보면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현장을 지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동안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얼마나 좀 자괴감이 들었을까 그 부분도 있지만 아마 저는 대다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이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여기에 가담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좀 이렇게 암묵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좀 의심도 해보는데요. 제가 뭐 내부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그 송영길 이제 전 대표님 이제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앞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특히 이 부분 면회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거의 뭐 황제 면회 같은 식을 받았는데 송영길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딱 20분만 면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20분 5명. 근데 그 5명도 그 안에 변호사까지 포함이 되는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날짜를 굉장히 기다리려고 예약해놓고 막 거의 몇 달을 기다렸고요. 사실 이화영 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면회를 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계속 그 면회 날짜에 이제 신청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도 그 면회 시간에는 변호사님이 많이 가시고 그 이외의 자리들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조금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들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황제 면회도 많이 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허. 이것들을 우리가 또 지금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이제는 증언으로만 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52일간 근무일지 자체가 공백이라는 게 이게 자기들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안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게 지금 근무일지 자체가 다 변경된 거잖아요. 예. 7명을 따로 이제 근무를 별도로 시킨 거기 때문에 이 근무일지를 아예 안 남긴 거라고 보이거든요. 본인들도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근무일지 쓰지 않은 것조차도 이제 이거는 규정 위반인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직권남용이나 뭐 이렇게 직무유기나 이런 것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핵심 인물이 당시에 교도소장이었던 김현우 소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현우를 그러면은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특혜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김현우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윤석열 때 승진을 해가지고 서울구치소장으로 2월 3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이미 윤석열이 수감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취임을 한 거예요. 예, 이때 예. 최상목 대행이 이제 취임을 시키면서 야 어르신을 가장 잘 모실 사람으로 취임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냥 아예 모실 생각으로 저는 가 있었다고 봐요. 아예 처음부터 특혜를 줄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체포하라고 했을 때도 전혀 뭐 체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2차례 체포를 했는데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서울구치소에 가서 그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한테 뭐 그 당시 어떻게 했었는지를 질문을 했었는데 예. 수갑도 그러니까 수갑도 채울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원래 호송할 때 그리고 호송할 때는 당연히 수갑을 채우도록 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에 이제 방해를 하거나 직무를 방해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수갑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거기서 나 못 가라고 하면서 의자 붙잡고 그 난리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예 처음부터 호송을 제대로 할 의지가 체포를 할 의지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현우는 당시 갔을 때부터 제가 볼 때는 그냥 윤석열에게 특혜를 줄 생각으로 갔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것도 보면 7명을 찍어다가 아예 그냥 시중을 들게 한 거잖아요. 네. 이런 사안까지 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수사와 예.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으면 감찰 조사와 징계까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김현우 소장은 진짜 이거는 데려다가 이 책임을 물어야 돼요.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아예 윤석열 수용 관리 계획서를 쓰도록 해서 그 안에 접견 시간대 외에 접견을 실시하도록 이제 허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그 수용소 룸 있지 않습니까? 방 네, 네. 그게
3개가 아니고 4개였대요. 엄청 넓게 그냥 막 쓴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통상 수용자들은 이제 일과 시간 내에 이렇게 접견이 허락되는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사실상 뭐 24시간 이제 접견이 누구든지 접견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도 김현우 소장이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 뭐 보호하기 위해 아니면 시중 들기 위해 이렇게 지금 파견을 간 것이고 나름대로 그가 이렇게 허락받은 임무는 충실히 한 거죠, 나름.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상식 밖의 행동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하고 저는 징계까지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을 모시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네. 열심히 모시면서 저는 이거를 서울구치소장 혼자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모시고 있어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그렇죠. 자기를 여기에 임명한 최상목 등 당시 이제 뭐 그 대통령 대행이죠. 한테도 다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 걸 넘어서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는지 여부까지도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왜 구치소 안에서 보고 다 받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양 막 지시도 내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가능했던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디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최상목까지 이것이 다 보고가 되었고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걸 넘어서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내용들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교사라든지 뭐 이제 직무유기 교사라든지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김현우 소장 혼자서 일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KBS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 헌재 출석 당시에 윤석열을 위한 도시락이 따로 구비가 됐었다. 근데 이것도 더 웃긴 게 2개를 샀대요. 네. 하나가 경호원이 이제 검식용으로 산 겁니다. 먼저 먹어보게 하고 김이상궁 한 거죠. 죽는지 안 죽는지 보고 이것도 살았네 이러면서. 진짜 왜냐하면 김계리 변호사가 최근에 법정 나갈 때 컵라면과 건빵만 먹고 하루를 버텨야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영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김계리 변호사의 망언을 한번 듣고 와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이라고 합니다. 네. 네, 됐다고 합니다. 다시 보시면. 네.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을 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아니 왜 얼마 전, 한 달, 2달 전까지 윤석열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는 이렇게 한 드라이한 머리와 약간 빵빵한 볼과 뭐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이제 재판에 나온 윤석열이 홀쭉해져서 나왔잖아요. 네, 머리 염색도 못하고. 다 이발하고 술독 빠져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런 도시락을 못 먹었던 거예요. 특혜를 못 받고 원래대로 이제 수용소에 있으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아니 그리고 나는 기가 찬 게요. 이 김계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맨날 건빵 먹고 컵라면 먹고 하느라, 그러니까 재판 나가느라 컵라면하고 건빵밖에 못 먹었다. 이래서 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재판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재판도 안 나오고, 네, 10몇 번을 다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너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재판 나가더라도 다 밥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재판 나가는 피의자 피고인들은 아무도 밥 못 먹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뭐 굶어 죽고 이랬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밥 남겨달라면 다 남겨주고요. 원래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은 점심시간입니다. 이런 판사들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네. 구치소로 다시 가요. 그래서 같이 거기 가서 구치소에서 밥 먹고 다시 옵니다. 근데 너무 멀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밥이 배달이 옵니다. 배달이 와서 거기서 국이랑 다 퍼주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치감이 없으니까 도시락이 보통 또 갑니다. 도시락 이제 구치소에서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락이 갑니다. 가는데 이제 그것도 싫다. 나는 이제 밥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러면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나중에 배고프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건빵 같은 거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안 먹고 이 12,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갔을 때. 근데
보통은 외부 음식을 안 사줍니다. 안 사주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외부 음식 먹은 다음에 아이고 나 배 아프네 이러고 이제 나 병원 가네 이러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외부 음식을 안 주는데 이 사람 진짜 믿을만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을 한다 이러면 그 팀장의 이제 허락한 커피 한 잔 정도 사주는 그 정도지. 아니 이렇게 밥을 갖다가 안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밖에 12,000원짜리 도시락을 사준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저 누구 돈으로 샀겠습니까? 네, 저거 구치소 예산으로 샀어요. 구치소 예산으로 말이 샀어요.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구치소 예산으로 경호처의 그 검식 도시락까지 아까 그 검식 그렇죠. 도시락 표현도 참 웃기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인근의 식당에 오늘의 도시락으로 또 네. 스페셜 메뉴를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목요일에 제육이 나오고요. 화요일은 찜닭, 수요일은 불고기. 제육 잘 좋아하는데? 나오는데 이렇게 메뉴가 바뀌는데 이게 네네. 단백질. 우리가 사실 고기 먹잖아요. 네. 근데 또 굉장히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12,000원이에요. 근데 보면 일반 수용자의 1일 급식 단가가 이제 5,200원이고 한 끼에는 1,700원 정도라고 네. 합니다. 근데 1,700원짜리를 다른 이제 수용자들은 먹고 있는데 네. 혼자 12,000원짜리 거의 막 10배가 되는 이제 예. 그 금액에 밥을 먹었고 그리고 이런 단백질 섭취 저 여기에서 약간 좀 화가 나는데 지금 저도 이제 주변에 구치소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시니 네. 이제 좋은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억울하게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거기서 제일 힘든 게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는 거 이제 뭐 고기라든지 계란 이런 것도 먹기 힘들어서 좀 많이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단백질 섭취를 이제 최상으로 이제 제육 찜닭 불고기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 컵라면과 건빵을 먹었다?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경찰도 하셨고 또 변호사님도 네. 하셨으니까 근데 그 송영길 대표님 면회를 갔을 때 제가 그 사식을 좀 넣어드렸어요. 네. 근데 이게 요즘은 이렇게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더라고요. 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되는데 아하. 보니까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네. 특히 몸에 좋은 뭐 사과 같은 것도 있고요. 두유도 있고 빵도 있고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머리를 굴려서 좀 보관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아하. 그런 음식들을 위주로 좀 넣어드렸고 네. 특히 사과를 많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또 사과를 또 넣었다. 그럼 다 살 수 있구만. 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사실 그것도 몇백 원, 뭐 이렇게 몇천 원 이런 수준의 가격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영치금 받은 게 거의 뭐 한 뭐 3억 가까이 됩니다. 네, 이상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렇게 좀 웰빙 푸드로 해서 이제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그리고 이거 구치소장이 구치소 예산으로 이제 특정인에게 네.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몇 네. 번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돈을 아껴가지고 사실은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 전체의 어떤 복지 개선을 위해서 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1,700원 하면서 이 사람은 거의 10배에 가까운 12,000원짜리를 몇 번을 사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했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뭐 좋은 일 하다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란범 아닙니까? 뭐 잘했다고 그러니까. 도시락을 사줍니까? 고기 맞습니다. 들어간. 맞습니다. 너무 화가 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것도 규정 위반이죠. 규정 위반이고 특혜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누구야? 누구였죠? 그 소장만 김현우 소장만 잡을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윗선까지 잡아야 된다는 거 꼭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영치금 얘기도 우리가 했는데 3억 원 가까이 있는 영치금은 쓰지 않고 이제 구치소 예산으로 썼다는 것도 반드시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글을 올린 그 이제 내부자가 한 7가지 정도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거 관련해서 뭐 얘기가 없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감찰이라든지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감찰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안에 있었던 일들은 제보 말고는 알기가 좀 힘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지만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모르고 몰랐던 있었어요. 거예요. 이번에 이게 나온 건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셔가지고 좀 이런 제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네. 예.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SNS에 오늘 글을 올려서 윤석열에게 일침을 날렸는데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걸 잊지 말길 바란다. 수감 중 인권 침해는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치소에서 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닌지 배달앱. 참으로 예. 후한무치하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윤석열의 생각
그 약간 뇌 구조 이런 수준이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배달앱은 안 될까? 배달의 민족은 왜 안 되는 거지? 네. 쿠팡이츠라도 시켜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지금 혼자 하고 있으면서 막 상상의 나라를 그리고 있겠죠. 네. 누워서 이제 뭘 먹을까? 나 이제 곧 뭐 먹을까? 막 이런 생각들 우리 약간 좀 다이어트 할 때처럼 이제 그렇게 지금 극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본인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술도 안 마시죠. 그렇지. 그다음에 그 삼시세끼 나오는 게 얼마나 건강식이에요. 아마 건강식. 거기 네, 영양사분도 다 계실 거예요. 그럼요. 단백질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예 그렇지. 지금 사실 머리만 좀 이렇게 하얗게 됐지 보니까 저는 얼굴은 굉장히 훨씬 건강해 보이던데요. 나아졌죠. 건강이 그래서 술독이 좋습니다. 빠지고 있을 겁니다. 네, 술독이 그래서 빠지고 있고. 원래 아시겠지만 이게 술도 갑자기 끊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몸에 금단현상. 금단현상이 네. 오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조금만 기다리시라. 한 몇 달만 이제 그곳에 계시면은 네. 이제 그게 적응이 돼서 아하. 아마 몸이 좀 그런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렇죠. 건강해져서 그래서 약간 좀 감사하다. 내가 네. 이곳에 있어서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평생 살아야 될 거니까. 네, 예, 죽을 바캉스 때까지.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지금 저는 약간 먹을 또 이래요. 걸로 지금. 그리고 또 보석을 해주면 뭐 잘 출석을 할 텐데 그 자기 근거가 밥도 잘 먹고 이제 건강해서 운동도 해서 가겠다. 근데 보면 제가 아시는 분들도 구치소에서 이렇게 운동해서 막 식스팩 만들고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독방에서도 이렇게 뭐 푸시업하고 뭐 이렇게 스쿼트하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안에서 하라고요, 진짜. 이게 모든 조건을 네. 이제 탓하면 안 돼요. 맞아. 내가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내가 뭐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뭐 때문에 살을 못 빼고 그냥 뭐 때문에 살을 못 빼고. 예. 지금 하세요. 지금 그냥 하면 됩니다. 네.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네, 지금 이제 건강해질 건강을 수 다시 있어요. 회복하는 네. 그런 시기로 그만 좀 불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교정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페북에 쓰는 것도 뭐 국민들 아시라고 쓰는 것도 좋긴 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정성호 생각이 장관님. 드는데, 예. 그러니까 특혜를 준 구치소장을 감찰 조사하고 징계하고 또 특혜가 더 뭐가 있었는지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과 관련해서도 좀 징벌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허. 드는데, 원래 이제 규정된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데 옷 벗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징벌 대상이고 그렇죠.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은 것들, 그리고 금지된 물품을 반입했던 그 비서실장이 휴대폰 들고 와서 보여주고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사용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징벌 대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징벌도 좀 하라고 하고 해서 그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좀 보여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온 국민이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짜증이 밀려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네. 우리가 윤석열의 디톡스 현황을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금쪽이도 아니고. 네. 불평 불만 그만하란 말입니다. 지금 벌 받으러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